네, 소바가 일본 말로 시세라는 뜻인 소우바네요. 소우바. 소바. 네. 네. 아, 좀 아니, 몰랐네. 그런 이제 일종의 외래어 저 그런 말 쓰면 안 돼. 옛날엔 다 그 일본 그 차트 네네.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에이, 뭐 네. 그랬던 시기가 또 네. 있었죠. 그리고 90년대 쌍팔년도 네, 그 사이에도 또 외국에서도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님, 또 엄홈님 슈퍼챗 또 사주셨는데 예전에는 슈퍼챗도 뭐 3,000원, 5,000원이 참 많았는데 오늘 요 연말 기부한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큰 금액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네. 어제하고도 다른 게 김한진 박사님 시간이라서 더 그런 거야. 아 그런가요? 감사의 마음이 김한진 네. 박사님한테. 자 그렇다면 염승환 이사님 또 경쟁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 이베스트 콘텐츠 그죠?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장이 이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주식 시장은 한 10포인트 정도 내외로 좀 잘 출발을 했고요. 등락률 한 0.44%, 그래서 2,32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500개, 이제 하락이 226개라서 일단 굉장히 좋은 출발 보였고, 코스닥도 3.5포인트 올라서 0.51%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698포인트고 상승이 800개, 하락이 461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처럼 상승 종목이 한 2배 이상 좀 많은 상태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현재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0.3%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6%, 네이버 카카오가 1% 이상 반등하고 있고, 또 LG화학, 삼성 SDI도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부진하게 오늘 좀 출발해서 좀 보합 네. 정도 기록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0.4%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좋은 출발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좋고요. 한 2.6%. 오늘 이제 네. 중국 입국할 때 그 1월 8일부터 이제 격리 해제가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6% 올랐고, 아모레지도 2%, 호텔신라가 1.6%, 음흠. LG생활건강 이제 다 중국 소비주입니다. 네. 이쪽이 최소 1% 이상의 좀 강세를 오늘 보여주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들 좋은 모습이고, 그 어제부터 이제 미국에서 그 한파 때문에 석유화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롯데케미칼이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2% 이상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수소주인 두산포어셀이 1.3%, 음흠. 대우건설도 1%. 아주 뭐 크게 급등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좀 양호하게 좋은 출발 보였고, 네.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일단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정도가 한미. 예, 약간 좀 빠지고 있고, 삼성카드가 마이너스 한 0.1% 네. 약보합인데 뭐 이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 오르고 예, 있다. 거의 뭐 전 종목이 좀 오르는 훈훈합니다. 예, 좋은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뭐 코스닥도 뭐 거의 다 빨간색인데, 오늘 가장 좀 좋은 출발은 TSE 반도체 소켓 회사입니다. 2.9%.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2.6% 정도 카지노 회사가 올랐고, 포스코 ICT가 2.5%, 삼천당 제약, 뭐 박셀바이오, 네. 두산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한 2% 이상 오르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나 리노공업 같은 이제 반도체도 네네. 한 2% 가까이. 그래서 오늘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출발이 네. 상당히 좋고, 또 여기에 중국 소비주 같이 중국 소비주. 예, 강하고, 또 KMW도 한 2% 정도, 통신 장비도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고르게 반등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레고캠바이오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요. 네. 그 파마리서치가 이제 0.4% 정도 하락을 파마. 했고, 뭐 골프존이 마이너스 0.5%. 네. DL건설도 한 1% 빠지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어쨌든 뭐 네. 큰 조정 없이 대부분 네. 좀 고르게 일단 반등하고 무인기 영향은 일단 시장을 네, 시장이 크게 반영되지는 영향을 않네요. 그죠? 영향을 안 주는 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스닥 선물이 좀 뉴스는 좋아서 굉장히 크게 다뤄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증시에는 뭐 큰 영향 없는 방산은 걸로. 어떻습니까? 방산. 이 방산 무인기 쪽도 지금 네? 오늘 뜨다가 움직이는 뭐 거 비행기 봐서는 들어가고 크게 그랬다는데. 큰 방산? 영향은 아직은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한국항공우주도 보합 정도고요. 네. 하나 시스템도 보합이고. 이럴 때 빅텍이 어떤 빅텍? 빅텍. 원래 빅텍은 빅텍이 한번 방산 잠깐만. 재료주거든. 아, 그렇습니까? 항상 이제 하여튼 뭐 저 휴전선 총격 사건 나고 뭐 아, 그럼 서해 빅텍이에요? 오도 뭐 빅텍은 전혀 오르질 않고 있고요. 전혀? 예. 오늘 마이너스 0.9입니다. 빅텍의 시대는 갔나? 항상 저게 제일 먼저 움직이거든. 예. 빅텍. 아, 근데 저 유안타 증권은 뭐예요? 유한타. 왜 유안타
우선주가 거의 상한가고 유한타증권도 15% 이렇게 올랐는데 저 피인수설이 있는데. 유한타증권 네, 아마 그걸 피인수설이 거예요. 있어. 예. 뭐 금융지주 피인수설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요즘에 이제 중소 증권사들 뭐 매각설 몇 개 돌고 매각설이 있어, 예. 매각설. 그래서 좀 유한타증권 그 뭐 인수하면 유홈런 이렇게 이제 바꾸. 여기 원래 대만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유한타증권. 그렇죠. 예. 여기 이제 한자로 원대입니다. 원대. 음. 예. 요걸 이제 그 대만식 발음으로 유한타 이렇게 이제 발음을. 희한하게 대만 자본이 한국 증권업계에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어. 예전부터요? 예, KGI 무슨 KGI 증권인가도 그 옛날 솔로몬 증권 예. 저 그죠? 아, 그 대만 거기도 대만 나오네요. 자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한타 두 번째인가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 대만 가서 한번 증권 한번 알아봐. 뭘 알아봐요? 넘어가. 뭐 애매하면 맨날 넘어가요. 이게 뭐 답입니까 넘어가게? 네. 그래서 오늘 뭐 다 좋은 출발이고 그래서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0.75%까지 예. 상승폭 확대됐고 어허.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이 어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양시장 모두 다 지금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어허. 하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오전에 좀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허. 근데 여전히 개인들은 많이 파네요. 지금 벌써 네. 1,000억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피만 음흠. 1,000억 대량 매도로 아마 오늘 종가까지는 이 세금 회피성 물량이 계속 좀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물량을 최근에 받아가는 주체는 금융 투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 동반해서 배당까지 염두에 둬서 오늘 그래서 벌써 700억 정도 네. 순매수하고 있고 오늘 뭐 일단 업종으로는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거는 외국인 같은 건 기계 업종하고 서비스 업종 사고 있고요. 네. 기관 투자들은 최근에 전기전자를 제일 많이 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80억 정도를 전기전자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뭐 면세점의 날인 것 같습니다. 면세점이 좋네요. 호텔 신라가 4% 네?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 어? 중국에서 1월 8일부터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입국자 면세 격리 해제. 대표주가 바로 호텔 신라 호텔 아니겠습니까? 신라죠. 네, 면세 대표주입니다. 내가 이제 1월 둘째 주 정도에 에헤. 그 인터넷 포털이나 일간지 경제지에 요 말 꼭 나올 겁니다. 보복 면세. 보복 면세 면세. 쇼핑. 아, 차이나. 그동안 참았던 중국 그럴 수 있죠. 관광객들이 엄청 이제 시작한다 좋겠어. 이거죠? 예. 축하해. 기다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것도 이제 한 20%만 올라주면 20, 30% 올라야 되나? 아, 그러니까 떨어진 건 20%인데 올라갈 때 30% 올라야 네, 되니까. 그 정도 그게 올라야 참 되죠.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러나 호텔 신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Time is 네. coming. 그러니까 Winter 오늘은 is 이제 gone. 여행주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항공주, 면세점, 지금 여행 아, 업종 그럴 세 수밖에 개가 없죠. 가장 지금 강하게 지금 이제 중국발 이슈로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것 항공권이 같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더라 지금. 항공권이요? 없어. 아, 그게 비싸요?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가 없더라. 아, 이게 좀 있다는 얘기네, 그죠? 다 이제 업그레이드. 왜냐면 카드를 엄청 긁었거든. 네.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에 아. 포인트 엄청 쌓였잖아. 마일리지. 마일리지. 아니 진짜 다 마일리지 쓰는 거야 지금. 아, 그래요? 근데 마일리지를 승급할 수 있는 좌석이 비싸. 그러니까 일반 이코노미잖아. 이코노미 다 같은 게 아니고 나는 마일리지로 승급할 수 있는 이코노미 좌석을 사야 돼. 아, 같은 이코노미 자리가 그렇지. 돈이 승급 아니고? 불가 좌석이 있고 승급 아, 가능 그래요? 좌석이 있는데 이게 미주노선 기준으로 내가 보니까 한 1, 20만 원 이상 차이 나더라고. 요즘 미주 얼마가요? 미국 가는데 미국이 한 200 몇십만 왕복? 원일걸? 200 몇십만 원이 네. 이코노미가 네. 왔다리. 와. 전에 내가 80만 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유 그때 무슨 신석기 시대 얘기야. 80만 진짜. 아, 왜 80만 200만 원 넘어 200만 원 넘어. 와, 이코노미 기준이죠. 그럼 야, 그렇게 안 비쌌는데. 아니. 그 직항이에요, 직항? 직항이니까 그렇게 비싸요. 그럼 뭐, 미국 가는데 경유해서 가나? 일본 한번 들렀다 가야죠. 그러면 예전에 일본 한번 들렀다 이렇게 LA 가고 뭐 LA 갔다가 또 이렇게 가고 하면 옛날 시카고제 갈 때 일본에 뭐 날이 딴 거 어디 한번 들렀다가 거기 우동 팍팍 먹고 다시 이제 저 LA인가 어디 가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이제 가니까 그렇게 300 넘는 날인데 300?
와, 미국에 미국에 8월에 편도가 300만 원이었다는데. 에이 말도 안 돼요. 아이, 아예 실제로 비싸더라고. 편도 300이면 안 가지 누가 갑니까? 이코노미를. 아니 그러니까 국제선은 편도나 왕복이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아, 많이 그래요? 없어요. 야 동부 300 넘는다는데? 아 이건 아니. 아, 이건 우리 딸내미도 왔잖아. 200 몇십만 원 냈다더라. 아 그건 아닙니다. 시애틀. 그렇게는 안 돼요. 아 지금 80만 원짜리 그게 없는 얘기가 아 이거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옛날에 시카고 할 때 80에 갔는데 왕복. 아하 안 믿으시네. 야 진짜 요새 날 있다 경우 멕시코 왕복 500 넘고. 와. 와 진짜 똘똘하네, 비싸다. 똘똘해. 연말이라 그러니까- 아마 더 비싼가 보다. 그죠? 아니 기름 저 유래할증도 비싼데다가 음. 비싸 어쨌든. 아 이거 이렇게는 아, 환율이 환율도 그렇죠. 환율이. 예. 지금은 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 자, 하여튼 주요 아유 지금 뭐 야, 근데 그렇게들 비행기 많이 타셨나? 계속 들어오는데 3명 1,100만 원 뭐. 어? 자, 우리만 어디 안 갔나 봐. 와, 나 근데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제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내가 잘못 봤나? 그 5명 갔잖아요. 응. 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5명에 예. 드론 타고 갔다. 아니 진짜로 120? 100에서 12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몇만 원 뭐 이랬거든요. 1인당. 그밖에 안 해? 뭐 그랬었어요. 그건 뭐 택시비도 안 되겠는데 그거. 아니 물론 이제 제일 저 좀 이렇게 막 이게 저 저가 항공이고 뭐 하긴 했는데 그거 하면서 그래 뭐이 정도 뭐 제주도 갔다 오나 뭐 비슷하네. 요 정도 생각하고 그러네, 이제 했는데 싸네. 와 진짜 비싸다. 미국 비싸다. 종이 비행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비싸. 아 요즘 더 많이 올랐나 보네. 막내는 아마 공짜일 거야. 24개월이 안 돼갖고. 그 4명이지 그럼. 그렇죠. 예. 근데 막내는 뭐 아마 야, 2만 몇천 원. 야, 저 엄청 들어온다. 정윤정님, 우상향 호남, 뭐 김선웅님, 아 지금 저 유혜영님, 계좌로 보내주신 분들인가요? 다 네. 이렇게 모두 감사회원님, 윤봉주님, 김미연님, 김은혜님, 무기명, 신서연님, 신혜숙님, 와 이거 뭐 셀 수도 없어 이거 지금. 와 한번 정리해서 그건 저희가 따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숙님, 윤지숙님, 고맙습니다. 이승옥님, 네. 김성은님, 어우 아유 고맙습니다. 레인보우, 엄홈, 로이피치님도 저희 슈퍼셋을 통해서 또 후원을 결정해 주셨고요. 네. 저희 후원이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기부 저 보호종료 보호종료. 끝나는 네. 그 청소년들에게 네. 다 갈 겁니다. 100% 플러스 알파 저희도 합쳐서 더 갑니다. 자 영희삼님 그러면 또 리포트 한번 리포트 살펴볼까요? 아 오늘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아직도 안 했습니다. 뭘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아직 리포트 볼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형님. 네, 그 업종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소비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 오늘 좀 오전에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조선 기자재 업종도 지금 모처럼 좀 강세 보이고 있고 MLCC라든가 뭐 또 아까 그 카지노 업종 또 웹툰 화장품 다 좋은 출발을 좀 보이고 있고 뭐 고르게 다 반등하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증시 흐름이 좀 펼쳐지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빠지고 있는 게 조금 더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대부분 오르다 보니까 근데 좀 빠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 도시가스 업종, 뭐 전쟁 수혜주 엄청 올랐잖아요 네. 도시가스. 그쪽하고 삼천리. 수산주 일부 좀 빠지고 있고요. 예, 리츠주 뭐 리츠주도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일부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요 정도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거의 뭐 전 섹터에 걸쳐서 네. 좀 아유. 따뜻한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아유 따뜻한 바람 보시면, 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시장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좀 몇 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화전자 2% 그리고 LNC 바이오가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시총 하이야. 갑자기 시총 하이야. HLB 테라피틱스 1.8%, 한국조선해양 0.4%, 예스24 1.6% 정도 네,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새해는 방송 네. 좀 진중하게 하자. 왜요? 아, 진중하게 할 거면 딴 데 가서 하세요. 나는 그렇게 이게- 못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 보다가 떠난 분들 중에 한 30%는 네. 아니 4, 5년 동안 전문가들 그렇게 많이 만든 종 프로도 깨지는 놈을 왜 하냐?
이렇게 된 거야. 그 깨진 거를 자랑하지 말고 진짜 심각하게 좀 복구 좀 하세요. 아니 내년부터는 아니 근데 제가 아시잖아요. 종목이 좋은데 타이밍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걸 너무 희화해서 자랑하거나. 내년부터는 하여튼 제가 보세요. 제 종목들은 분명히 갑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이제 의류 OEM 관련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신한증권의 박현진 이제 주지은 연구원님이고요. 제목은 1등을 비켜갈 좀 불황이다라는 좀 제목인데 지금 뭐 의류 OEM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그 최근에 또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소비가 생각보다 네. 나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나이키가 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의류 오해에 대한 좀 약간의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일부 해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브랜드 가치가 있는 1등 기업들은 뭐 아무리 소비 심리가 안 좋아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게 좀 확인이 됐다. 그래서 결국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 OEM사들의 실적은 좀 상대적으로 좀 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OEM사들이 뭐 실적이 뭐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 21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망 불안 때문에 재고를 많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 바이어들이 좀 재고 확충적 움직임이 굉장히 컸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그 전방 업체들이 지금 미국 소매가 그래도 뭐 나이키는 뭐 특정 업체들은 좋다고 하더라도 네네. 전체적으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좀 주문이 축소될 가능성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OEM 회사들이 뭐 지금은 좋지만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아마 기대치를 좀 높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그런 좀 우려도 일부 좀 내용이 좀 담아뒀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23년 2분기 이후에 좀 실적 개선이 가능하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보자. 좀 너무 짧게 보진 말자 이런 좀 시각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소비는 미국 소비보다는 좀 양호했거든요. 우리나라 네. 뭐 보면 백화점도 굉장히 매출 잘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게 날씨 때문에 좀 꼬인 것 같아요. 10월하고 11월에 원래 의류 매출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 그때 좀 좋겠죠. 너무 따뜻해가지고 초장에 추워야 돼요. 네, 11월에 네, 추워. 추워야 되는데 11월에 완전 추워야 되거든. 패딩 팔려면. 지금 네. 살려면 아깝잖아. 안돼 안돼. 근데 지금 너무 갑자기 나도 옷이 추워지니까 하도 없어서 지난주 말에 옷 하나 샀는데 네. 사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바보야. 씨. 무슨 그러니까 12월 말 다 12월인데. 한 달밖에 못 입어. 네. 2월 1일 이제 끝이에요. 아니 다시 저 당근마켓에서 내놓으세요. 또 후줄근하다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사. 아이 지금 사는 건 아니죠 형님. 40% 할인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훅 넘어가. 아이 자 40% 할인이지만 안 사면 100% 할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소비하시죠? 근데 지난주부터 굉장히 외모도 단정해지고 일어나봐. 지난주부터 너무 사람이 네. 달라졌어. 헤어스타일도 진짜 그렇습니까? 맨날 머리 뭐 떡지고 이렇게 오더니 아니 혼자 살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 아니 혼자 살수록 너무 여러분 차이 난다. 혼자 살수록 아니요. 호레비 냄새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정결하게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양말도 블루 스카이블루. 야, 네. 아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혼자 있을수록 더 다 이렇게 단정하게 씻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자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국내 소비는 어쨌든 좀 양호하다가 지금 이제 연말 그러니까 그 11월에 좀 의류가 좀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초기 성수기 효과를 누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의견은 좀 내수보다는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좀 의류 회사 위주로 좀 보자는 의견이니까요. 관련 기업들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KB증권에서 이은택 연구원님이 그 1월달 전략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제목은 경기 침체가 오긴 온다. 좀 그런데라는 좀 제목인데 일단 주식 비중은 조금 이제 중립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고 일단 경기 침체가 이미 뭐 대부분 온다고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내년에 더 큰 침체가 온다 이런 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긴 오는데 어쨌든 이미 60%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막연한 비관론에 좀 빠지기보다는 약세장 후반부에 대응 전략을 좀 마련하는 게 좀 네.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소재 산업재가 좀 강하긴 했는데
조금 좀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어서 이격 조정이 나올 때 좀 비중을 늘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 달까지는 좀 소외받았던 그 업종 중에서는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자동차 건설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내용이고 반대로 좀 금융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 업종은 비중을 좀 낮춰보자 이런 내용이고 이슈 쪽으로는 인도를 좀 주목하자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인도. 예,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인도가. 저희 선거 아니었을까요? 음. 왜 우리는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강성현 맞아, 교수님 맞아. 인도 얘기하셨죠. 인도를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인도를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강성현 교수님의 그 남아시아 인사이드 보시면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 시장에 접근할 맞습니다. 때는 그냥 인도라는 나라 뭐 아예 좀 지역하지 않아? 이런 정도 접근해서는 여러분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도는 남북이 굉장히 격차가 큰 나라예요.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드라비다 쪽하고 네. 위쪽하고는 굉장히 이게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 동서도 차이 많이 나요. 동서 차이 많이 나죠. 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요. 저 서쪽에 구자라트. 어? 예, 어느 쪽에 위치한 기업인가에 따라서도 정프로 큰일 났네. 내년은 무조건 정프로인데 이러면 지금 이제 인도 쪽 저는 이제 완전히 아, 이제 근데 그냥- 인도 그러시구나. 그거 들어보니까 네. 정프로가 진행하잖아. 네. 아, 재밌긴 있더라. 네. 근데 최근에 자기 전에 요즘에 최준영 박사가 다 봐가지고 그거 듣고 우리 앱으로 그거 듣는데 만만치 않아. 이렇게 수면제가 만만치 않아. 근데 그 조로아스터교 있잖아. 그 편 있잖아. 아 그렇죠. 배화교. 아, 그거 재밌대. 네. 그 종교 얘기가 네. 거기 그 완전 올루드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인도에. 그 친구들은 또 사촌끼리 결혼을 시킨대요. 네. 어? 종족 보존한다고.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서 그들은 벌레도 그러니까 빗자루 늘 갖고 다니거든요. 혹시 내가 앉는데 밑에 개미라도 있어도 죽으면 안 되니까 앉기 전에 빗자루를 이렇게 쓸고 앉습니다. 온몸 다 벗고. 근데 또 돈은 또 엄청 밝힌다며. 응? 알겠습니다. 엄청 그런 놀라. 얘기를 또 이렇게. 네. 하여튼 네. 여러 인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는 또 그런 또 약간 그 분파들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 잘 한번 보시면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증권사 보고서에도 담길 정도로 인도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증시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인도 경제 주요 변곡점이 됐던 게 91년도 경제 자유화하고 네. 2014년도에 메이크 인 인디아 이런 이제 그 구호를 좀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인프라 구축 이 두 축을 좀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정책을 좀 작성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이런 정책과 뜻을 같이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공통된 게 인프라 구축이에요. 인프라 구축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다. 또 이게 맞물리는 게 미국이 또 인도 쪽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죠. 네,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또 한국 기업들도 거기 인도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뭐 현대차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재 한국의 대인도 수출 상위 항목도 인프라 구축이라는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 단위별로 상세히 분석해 보면 기계, 5G, 철강 분야에서 아마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한국 기업들이 이런 좀 내용이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량 분석 관련해서 4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은 IT 하드웨어하고요, 호텔 네. 레저, 기계 화학 업종 이쪽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업종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을 좀 꼽아줬으니까 1월 달 좀 전략 세우실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 그 정도 보면 네, 될까요? 네. 자, 우리 그 사이에 또 김미정님, 형숑님, 큰돌아이, 넵도님께서 또 아주 따뜻한 마음을 또 저희한테 슈퍼챗? 예, 슈퍼챗 스포츠하고 보내주셨어요. 이거랑 해볼까? 경쟁해볼까? 김명희님, 권혜경님, 정명환님, 뭐 셀 수가 없어. 박은영님, 한선주님, 정미양님, 김영순 여자분들이 압도적인데. 박미정님, 유영민 다 여자야. 현미원님, 박정희님, 예? 아 남자 있네. 황명구, 백승호님, 김아율, 정경아, 김민서, 신호선. 야, 또 계좌로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지마, 서진.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정리해서 어디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00% 투명하고. 네. 아유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아침.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주식시장 요 정도만 올라줘도 주식하는 분들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 너그러. 어? 주식 조금만 올라줘도 돼. 그러니까 많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너무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 네. 소소하게 근데 그걸 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2020년처럼 뭐 50% 100%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그런 사람들 소소하게. 아닙니다. 그럼. 네. 빨간불만 켜줘도 근데 그 뭐죠? 이 외국인 기관 저 개인 있잖아요. 수급 세력에 세 개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외계인이 파니? 아니 이건 불가능. 아 그건 이제 정프로 혼자 팔아봐. 그러니까 정프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 세 개가 세 다 개가 사면? 주체인데. 근데 이제 기타 법인이 가끔 살 때는 있어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법인이 그럴 때는 이제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아, 셋 다 사는 경우는 없다. 어쨌든 네, 누군가는 누군가는 팔고 사야 파는데. 되니까. 응. 팔고 사는 거니까. 셋 다 사면 진짜 많이 오르겠네, 그죠? 그럴 수는 없나? 그럴 수는 없죠. 누가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긴 어렵죠. 네, 쉽지는. 아, 누군가 팔아야 또 사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네. 야, 이게 또 여자만 있다니까 다 남자야 또. 정채환님, 박유, 그거 봐. 어? 김인태님, 내 친구 아니야 김인태 이거? 내가 보내줬거든. 네. 이거 혼자 얘기면 혼자 얘기라고 확실하게 좀 밝히시고 좀 해주시고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내줬거든. 자, 여튼 저희에게 슈퍼챗 쏴주신 우리 낭만 캠퍼님까지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계좌로 또 보내주신 우리 다수의 후원자분들 저희가 잘 취합해서 한번 정리해서 어디 저희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좀 괜찮네요. 네. 1.3% 이상 지금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도 0.5% 이상 대주주 상승하고 그 있습니다. 회피 물량은 다 나왔다고 보는 건가 보다, 그죠? 어제, 지금도 어제도 많이 나왔고 오늘까지잖아요. 오늘까지. 네, 오늘도 지금 오늘까지인데.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오늘까지인데 대충 나올 만큼 나왔다. 대충 쫄려서 어제까지 다 어제 파셨는데 많이들 파시더라고요. 6천억인가 뭐죠? 어제 개인이 6천억, 코스닥도 한 소매도. 2천억인가 그러니까. 3천억 팔았으니까. 오늘 갖고 있어야 참 배당 받는 거죠. 네, 배당 오늘. 받으실 분들은 오늘 파시면 안 오늘 돼요. 종가까지 갖고 계셔야 되는. 네. 네. 종가까지는 갖고 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팔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요? 끝나고 안될걸 안 되는 걸로 알고 어쨌든 있어요. 결제가 되지 네, 시간에도 네, 맞아요. 네? 결제가 그래서 돼버리면 오늘 아마 어쨌든 시간 외까지는 저녁 6시까지는 6시까지 갖고 있어야 갖고 되는구나. 있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좀 큰 걸 봐, 큰 걸.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진짜- 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까지는 갖고 계셔야 이제 배당을 나중에 이제 받으실 거고. 시간 외도 저거래. 왜냐면 내일 또 배당락이 있잖아요. 내일 배당 그렇기 있죠. 때문에 그게 약간 꼼수를 또 부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 종가까지 만약에 해버리면 네네네. 예, 그럼 내일 장 시작 전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장 시작 전에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일 파는 걸로 되겠지.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럼 내일 장 시작 전에 빨리 배당락 막 하기 전에 빨리 파는 그 마음 이해 그게 못 팔 하시겠죠?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런다고 그게 배당락이 안 돼. 그게 팔릴 수가 왜 팔리면서 장전거래 있잖아요, 아닌가? 이거 좀 그렇게 살길로 갈라 그러지 말고. 크게 가요? 큰 길로 좀 당당하게. 큰 길로 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요. 그 오늘 이제 사이클에도- 아마 거래소에서 아마 오늘 그 공시를 할 거예요. 배당락 그 조정을 좀 해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있잖아. 31년 차 이제 주식하게 되는데 네. 단 한 번도 시간외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본 적도 없고. 응? 그리고 2시 반 이후 3시 반인가 종가가 네. 3시 후에 거래해 본 적이 거의 10년 넘었어. 큰 자랑이십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아침 10시쯤 한번 하고 뭐 2시나 돼서 한번 사고 팔고 한번 하는 거지. 그걸 뭘 끝까지 쪼여. 막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죠 이렇게 김프로님처럼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에 안 하셔도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길게 보겠습니다. 끝까지 뭐.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네. 그런 데서 아비트레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 그렇게 노리면. 그렇죠. 근데 시장이 그렇게 그렇죠. 시장 합리적이 돼. 그런 데서 0.5% 1%만 먹어도 너. 매일매일 먹으면 그게 얼마냐? 그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야. 그 가격에 반영되지. 아,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갈게요 그러면. 자, 하여튼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나오고 있어서 네. 예, 아주 더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빼고 이제 며칠 남은 거죠? 이틀 남았죠. 목요일 날 끝납니다. 아 금요일은 안 하니까. 네. 네. 아쉬워? 그러니까 30일을 안 하죠. 31일 안 하죠. 1월 1일도 안 하죠. 그럼 금요일 날도 방송을 할까? 1월 뒤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금요일 하루 쉬는 거예요. 아 그래요? 1월 2일부터는 다시 거래 네, 재개죠. 그날 또 월요일이라. 야, 우리 또 여기서는 우리가 방송할까봐 겁나가지고 하루 쉬는 거야. 금요일 하루예요. 하루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마음 충분히 저희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오늘 우리 여미사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뭐 아직 뭐 올해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벌써 이렇게 약간 끝나는 느낌이 살짝 좀 몸에서 좀 그러네. 느껴지네요. 네. 네. 하여튼 한 해 동안 저희 도와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광고주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자 우리 여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도 일단 네네.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